이번 영상에서 정말 다 포기하고 한 개만 본다라고 하면은 지방보다 싼 삼성타운 내 대장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GTX가 생기면 서울 출퇴근으로 30분 이내에 가능하니까 이제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삼성의 도시로서도 자리매김하면 평택의 지역적 가치가 확 달라질 거거든요. 그런 도시가 지금 너무 착해졌다니까요, 가격이.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고 친절하게 메디테라의 친절한 부동산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택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래 트렌드나 거래량, 일자리 호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역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앞서서 수원이랑 용인을 먼저 다녀왔어요. 그런데 오늘 알아볼 평택이라는 곳은 앞선 지역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평택은 약간 경기도권에서도 정말 하단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택에 사는 사람들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이제 수도권보다는 천안이랑 더 약간 친근한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고 고덕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삼성이 생기기 전에는 일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도 평택을 그렇게 유심히 지켜본 지역은 아니었어요. 약간 실제 사시는 분들도 자기는 약간 시골 같은 데 살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고덕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삼성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삼성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 삼성이 들어가기 전에 고덕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는 사실은 수도권이라고 얘기하긴 조금 너무 애매하다. 거리가 너무 멀기도 하고 평택 지역 자체가 수도권과 뭔가를 같이 하는 라인에 뭔가가 같이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천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평택에 있는 사람들이랑 전출입도 많이 되고 오히려 그쪽이랑 친하게 지내고 평택 사람들은 장을 보러 갈 때, 그러니까 큰 백화점을 갈 때 오히려 천안에 있는 백화점을 찾아갈 정도로 오히려 천안이랑 친숙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덕 신도시가 생기고 삼성이 생기면서 이제 삼성벨트 라인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삼성벨트 라인을 얘기하면서 계속 나왔던 게 수원, 화성, 평택, 아산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이 삼성벨트 라인이 연결이 되면서 수원에서도 이제 평택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화성에서도 평택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평택에서도 화성이나 수원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인구의 교류가 확실히 증가를 하면서 확실히 수도권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서 본 용인이나 수원 같은 곳들은 신분당선도 있고 또 서울이랑 거리도 어느 정도 가까운 편이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같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 평택은 서울이랑은 워낙 출근 거리로는 멀다 보니까 수도권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좀 그런 관점을 배제하고 다른 쪽으로 분석을 해봐야겠어요. 그쵸. 평택은 서울 출퇴근 지역의 범위로 넣기에는 너무 좀 물론 그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비중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평택 시장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게 GTX를 어떻게든 연장해야겠다. AC 노선을 평택 지제역에 넣겠다라는 의지가 정말 세거든요. 그래서 이 GTX가 생기면 서울 출퇴근으로 30분 이내에 가능하니까 이제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삼성의 도시로서도 자리매김하면 평택의 지역적 가치가 확 달라질 거거든요. 동탄도 사실 서울 출퇴근하긴 했었지만 사실은 거리가 너무 멀고 광역버스가 가는 데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물론 GTX 자체도 GTX 있는 데만 가능해서 거기까지 또 이동하는 데까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제 평택도 같은 라인이긴 한데 그래도 전혀 평택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볼 만큼 거리가 좀 멀고, 그리고 교통편이 동탄은 그래도 약간 광역버스라 이런 게 있었는데 평택은 그런 것들조차도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GTX가 생기면 평택은 이제 물리적인 거리는 멀지만 교통 편의성에서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제 손에 꼽을 수 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가치가 확 달라질 수가 있죠. 평택이 삼성벨트로 묶여있기는 한데 용인이랑 수원 쪽이랑은 다르게 뭔가 수도권에서도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방 느낌도 좀 나는데요. 여기가 삼성 직원들이 아니라면 거주나 투자 쪽에서 메리트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지금 평택이 고덕 신도시 삼성이 유명해서 그렇지 사실은 워낙에 평택에 일반 산업단지가 많았어요. 산업단지가.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포승읍 쪽에는 이제 항도 개발하려고 하고 기존에는 이제 미군 부지도 있었죠. 미군 부대도 있었고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삼성 말고도 여기 LG 디지털 파크
LG전자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브레인시트 일반 산업단지 지금 추진 중인 산업단지 있죠. 이 브레인시트 일반 산업단지가 상당히 큰 규모로 크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호재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외에도 지금 첨단산업 복합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과 연계해서 일자리의 호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평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에서도 오늘 평택도 제가 포인트로 제일 중요하게 이번 영상에서 정말 다 포기하고 한 개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장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방보다 싼 삼성타운 내 대장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의 고덕 신도시 안에 대장 아파트인데 지금 지방 아파트보다 싸요. 지방보다. 그만큼 지금 평택의 가격이 착해졌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호재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서울도 자급자족 도시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요. 판교가 왜 떴어요? 판교 테크노밸리 때문에 자급자족 도시가 되고 그만큼 고액연봉자들이 많아지면서 주택 구매력이 많아지니까 높아지니까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택 가격이 올라간 건데, 평택도 그만큼 자급자족 도시로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전부터 투자자들도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실거주자들도 많이 관심을 가졌던 지역인데, 지금은 이제 공급 물량이 워낙 많고 부동산 시기가 좀 불안정하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거기까지 분위기가 아직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지방보다 싼 대장 아파트가 있다고? 그게다가 삼성 직주 근접도 되고? 라고 해서 바로 가서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고, 그렇다고 거래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평택이 막 안 좋다 이건 아닌데, 가격이 그만큼 착해졌고, 그만큼 저평가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반등할 시기에 맞춰서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구 떨어지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거든요. 대구가 이제 미분양이 쌓이면서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한 1년, 2년만 지나도 아직 회복할 기미가 안 보여도 사람들이 대구로 많이 몰려가서 이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올라가면 내가 미리 저평가됐을 때 쌀 때 들어가서 미리 선진입해야지, 약간 이런 수요가 있었어요. 왜냐면 대구가 전국에 이렇게 부자 사람들이 사는 비중을 보면 대구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 소득 수준도 높고 유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가 저력이 있잖아요. 인구도 어느 정도 되고 광역시고, 그래서 저력이 있기 때문에 대구의 저력이 이렇게 있는데 공급 물량이 상당히 정직한 지역이니까 미분양 물량이 쌓여서 그런 거니까 그게 해소되면 괜찮아지겠지. 그래서 선진입하자라는 사람들이 대구에 그런 수요가 있는데, 그런 수요와 같이 평택도 보면 좋겠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력이 있는 도시가 저평가됐을 때 선진입하려고 한다고 하면 미리 모니터링을 해서 지켜봐야 될 지역 중에 하나가 평택이라는 거죠. 그런 느낌인 거죠. 왜냐면 2017년, 18년 이때쯤에도 평택이 엄청 뜨거웠거든요. 고덕 신도시의 대장 아파트가 10억을 거의 가까이 찍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6억까지 빠졌거든요. 어느 정도 느낌인지 아시겠죠? 엄청 착해졌죠. 근데 이 평택 고덕 신도시는 일자리가 많아질 도시예요. 그래서 평택은 그런 저력이 있는 도시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대장 아파트 관련해서는 이제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평택의 일자리 호재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쫙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네. 진짜 평택하면 일자리 호재, 이것 빼고는 정말 거의 볼 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일자리 호재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평택의 삼성 같은 경우 지금 이쪽에 평택 캠퍼스가 조성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캠퍼스 공장별로 1공장, 2공장, 3공장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1월 말에 5공장 공사가 중단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삼성이 이제 평택 캠퍼스를 크게 조성 중인데 1월 달에 공사가 중단된다. 왜냐면 작년에 삼성이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냈다. 삼성 힘든 거 아니냐, 앞으로 투자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몰려왔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삼성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사를 진행을 하긴 하는데 이제 점검을 하면서, 그리고 글로벌적인 거에서 이제 D램으로 더
라인을 확충할 거냐, 뭐 파운드리 쪽으로 갈 거냐라고 하면서 국제 정세를 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됐다가 다시금 이제 공사를 재개한다는 얘기가 다시 나왔어요. 6월에. 그래서 지금 다시 진행을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고, 지금 삼성은 평택 캠퍼스에 1라인부터 6라인까지 공장을 확정하기로 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으로 지금 한 라인당 수십조 원의 투자를 하면서 지금 공장 라인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라인에 보통 한 30조에서 40조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6라인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수백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평택 반도체 5공장이 지금 1월 말에 공사 중지가 되면서 다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다시금 6월 달부터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첨단 복합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구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2개 쳐놨어요. 사실은 삼성에 들어오면 일을 할 때 삼성만 있다고 다 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삼성과 같이 일을 할 협력업체들이 같이 들어와 줘야 이제 시너지가 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고덕 신도시 안에 삼성이 들어갈 자리는 만들어줬는데 협력업체가 들어갈 자리가 딱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협력업체가 들어갈 자리도 좀 만들어달라고 그동안 아우성이 심했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첨단 복합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요 두 번째 동그라미 돼 있는 부분에 이제 사고팔고 하지 못하게 토지를 이용을 제한하려고 묶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삼성과 협력하는 업체들 여기에 넣겠다라고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삼성뿐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첨단 복합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일자리가 생기면서 더 그 규모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것만 해도 많다라는 거고, 고덕의 삼성전자랑 여기 이제 첨단 복합 산업단지라고 해서 요쪽에 협력업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라고 해서 요새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쪽 자체를 평택을 아예 반도체 소부장 특화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또 산업단지가 들어가고, 게다가 여기에 주거로 33,000호를 또 공급한다라고 해서, 사실 이 평택 지제역이 아직 가보면 약간 시골 느낌이에요. 개발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과 연이어서 여기에 주거도 공급하고 공원도 공급하고 여기에 산업단지도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의도 1.56배 규모로 이제 신규 택지지구에 33,000호가 공급이 되고, 이거 자체로도 자급자족형 콤팩트 시티로 구상을 해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 컴팩트 시티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도시는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GTX가 들어가는 이제 3기 신도시 얘네들을 다 그런 식으로 컴팩트 시티로 개발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여러 도시가 있는데 사실 그 여러 도시들이 다 진행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가시화되는 지역들은 먼저 보는 게 좋겠죠. 결국에 지금 절대인구 감소랑 같이 연이어서 봐야 될 게 컴팩트 도시예요. 왜냐하면 절대인구가 감소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좋은 지역만 사람들이 몰려갈 텐데, 이 컴팩트 도시 자체가 특히나 지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자체도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겠다라는 거에 기조를 같이 하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조를 같이 해서 가는 지역을 골라서 보셔야 되는데, 인구가 감소하면 이제 컴팩트 도시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모든 걸 얻게 돼요. 주거, 문화, 일자리, 이런 산업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걸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집들과 그 공간들은 사람들의 선호가 높을 텐데, 이걸 넘어서게 되면 선호도가 확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절대인구 감소 때문에 우리 집이 혹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고심하시는 분들은 그런 지역 안으로 이제 옮기시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똑같이 이쪽도 그 기조로 컴팩트 도시화해서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 이 평택 지제역 같은 경우는 이 지제역 자체가 상당히 이 평택의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미 1호선이랑 SRT가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수원 했을 때 KTX 수원발 열차도 조금 더 횟수를 늘리고 속도도 빠르게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 그 KTX가 이 평택 지제역도 지나가게 되고, GTX AC가 여기 지나가게 되면 철도들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복합환수센터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호재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평택 지제역 좌우로 해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될 텐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 일자리 삼성
그리고 첨단 복합 산업단지 여기 브레인시티까지 하면 일자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트라이앵글로 형성이 되니까 이 주변으로 있는 일대의 단지들은 가치가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브레인시티가 아까 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평택 브레인시티는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고 있는 건데 의료, 주거시설, 첨단 다 모든 것들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여기를 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주대병원도 여기 들어가게 돼요. 이 브레인시티 안에. 500병상 규모로. 이게 대학병원급 이 병원이 있냐 없냐 그 지역 내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브레인시티 내에 아주대병원이 들어갈 거고 500병상, 이게 병상 수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 병원의 규모가 달라지는데 500병상이 들어가고 이거는 2030년까지 구축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만 조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브레인시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반도체 첨단 이렇게 일자리를 모아서 그쪽에 개발하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평택이 생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브레인시티가 있는 게 아니라 각국에 이 브레인시티라고 이런 식으로 첨단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절대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노령화도 문제잖아요. 노령화가 되면서 이제 실버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실버 인구가 늘어날수록 병세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병원 근처에 사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걸 왜냐하면 본인이 응급사태가 터졌을 때 5분 이내에 응급실에 도달할 수 있냐 없냐가 결국에는 이제 심정지가 일어나고 나서 본인이 살아날 수 있냐 없냐, 살아나고 나서도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의 예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응급실을 갖춘 병원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노령화가 진행이 될수록 조금 더 인기가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평택은 아주대를 확보함으로써 또 한 번의 가치를 또 증명하게 되는 거죠. 사실 백화점이 들어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병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좋고,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브레인시티 내에 두산 테스나라는 기업 업체가 이 평택에 제2공장을 신설한다고 투자 유치를 또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2024년 7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 두산 테스나가 어떤 회사냐면 시스템 반도체 신제품 관련해서 테스트를 하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기업인 거죠. 이 기업이 이 공장을 여기에 넣겠다라고 투자 발표를 했고 27년에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해서 총 2,2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거든요. 기본 단위가 뭐 100억, 1000억 단위예요. 그러니까 투입되는 이 평택이란 도시를 개발하고 투입되는 금액 자체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지금 삼성도 지금 수백억 원을 넣고 있고, 그 위에 첨단 산업단지, 이 일반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그 위에 LG 디지털도 있고, 평택은 지금 일자리가 대기업만 해도 이런 첨단, 그러니까 솔직히 기존에 있던 산업단지들 있잖아요. 일반 국가산업단지 이런 애들은 제조업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낙후가 되고 있고 이제 사양산업인데, 반도체나 AI, 첨단 산업이 들어가는 데는 이제 제조업과는 다른 노선을 타게 되는 거고, 이런 제조업 중심의 지역이랑 이런 반도체, 첨단 산업 중심의 지역이랑은 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산업단지를 각 지방마다 조성하겠다라고 너도 나도 조성을 하고 있어요. 땅을 막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안 들어와, 업체가. 막 테크노밸리 뭐 조성한다라고 해서 막 땅을 부지라고 공급을 해, 분양을 해. 근데 기업이 안 들어와요. 그럼 문제가 되는데, 이 평택은 너도 나도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을 거다라는 거죠. 삼성과 함께하는 협력업체만 해도 장난 아니고 반도체 관련 애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이 뭐 LED라든가 D램이라든가 각종 분야들이 많은데 반도체는 평택에 약간 집중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원에 있었던 업체들도 이제 교육시켜서 평택으로 내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인력을 이렇게 순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평택이 반도체 쪽으로 일자리로 자리매김하는 도시로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산 테스나조차도 거의 4,800평 규모로 공장 및 클린룸 건설을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증축해서 투자를 최적화할 단계라고 하려고 하니까 브레인시티가 알차게 채워질 걸로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러면 벌써 고덕신도시 안에 삼성 캠퍼스 있죠. 밑에 첨단 산업 클러스터 있죠. 브레인시티 있죠. 그 위에 LG 있죠. 이것만 해도 벌써 일자리가 너무 알차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도시가 지금 너무 착해졌다니까요. 가격이 너무 메리트 있어졌어요. 평택이 고덕신도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그게 10억까지 갔었어요. 전고점이.
10억까지 찍었었어요. 21년 하반기 전에. 그 다음에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을 하고 나서 얘가 6억 후반, 7억 초반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22년 하반기에 그때는 사람들이 그 호재와 함께 가격이 너무 착해졌다. 평택이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7억 중후반까지 가격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작년 하반기에 다시금 숨고르기 시작하면서 에너지가 줄면서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24년도 들어서 서울은 다시금 반등을 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평택은 공급 물량이 엄청 많아요. 공급 물량이 이만큼 많아요. 지금 24, 25, 26, 27 보면 25년도도 거의 9,000세대 있고요. 27년에도 10,000세대가 있어요. 근데 이전에 19년도에는 17,000세대가 있었거든요. 평택은 고덕 신도시만 해도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앞으로 공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상승장 때는 평택도 가격이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공급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가격이 좀 눌린 상태로 올라갔던 거죠. 공급이 계속되니까 개발이 되고 가시화된 것과 발맞추어서 이제 단지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올라갔었지 막 그 가치가 빵 해서 쫙 가격이 올랐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공급이 계속 있으니까.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혼란할 때는 공급 물량 자체가 상당히 큰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공급이 계속되니까. 그리고 투자자들도 못 들어가고 그런 이유가 공급 물량이 계속되면 전세가가 안 받쳐줘요. 그래서 평택이 지금 전세가가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0%보다 더 낮아지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평택 23년도 하반기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안 좋은 상태로 그냥 약간 약보합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조금 더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격이 더 착해졌다. 평택이 더 그래서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즘 거래 트렌드가 실수요 중심으로 가성비 있게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한다. 그래서 용인 수시나 수원 영통이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평택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거래량이랑 트렌드는 어떤 편인가요? 평택이 거래량이 잘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이 평택 지역을 얘기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서울은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단지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에너지가 경기도까지 퍼진다고 하죠. 근데 그 경기도권에서 퍼진다고 하는 그 지역은 과천, 성남, 뭐 이런 광명에서도 신축급 애들만 서울과 흐름을 같이 하는 애들만 지금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같이 가요. 근데 평택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 정말 자이언트 스텝으로 거래가 막 서울에 10분의 1 줄었다 막 이렇게 할 때도 평택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이전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을 때에 비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때도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실수요에 의해서 거래가 어느 정도 유지됐었던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정말 평택이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거래량이 22년도보다 늘었다라고 하지만 거래량이 팍 터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게 왜냐고 하면 우리가 지난 금융위기 시기에 2012년에 가장 거래량이 안 나왔을 때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작년에 그 거래량도 안 나온 지역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수도권 내에서도. 그거랑 비슷하게 나온 것도 꼽고 그 2012년보다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거는 정말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 그 도시 중에 하나가 평택이에요. 근데 거래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지만 가격은 그만큼 빠르게 올라주지 않았던 지역이 평택이에요. 그리고 요새 트렌드가 어디야? 신축을 좋아하잖아요. 분양가가 지금 상당히 너무 높아서 분양가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분양이나 신축을 좋아하는데 평택은 앞으로 분양될 애들이 너무 많고 그와 발맞추어서 계속 공급될 신축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축에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막 신축급에서 준신축급으로 넘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가격이 지금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덕의 대장 아파트나 좋은 애들도 가격이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고 가격이 조정되고 있고 그거와 특징과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은 네이버에 뜬 매물 가격이 호가가 붙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겠다고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호가도 이제 너무 많이 붙은 거 아니어서 아는 가격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평택은 설한매물이라고 해가지고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매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평택에 가서 집을 구매한다 이러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평택에 가서는 오히려 설한매물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설한매물이라 하면 실제 네이버에 나온 매물 말고 거기보다 조금 더 가격을 깎을 수 있는 가격의 매물을 사장님이 갖고 있어요. 그걸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본인이 이제 줄다리기를 잘하고 그런 걸 밀당을 잘한다라고 하면 더 싸게 금매로 가져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평택이에요. 평택은 지금 보면 어딜 가나 신축 아니면 준신축이고, 그 안에서도 입지적인 메리트가 막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평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을 너무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인 거죠. 그래서 저력이 있는 도시라고 하는 거고, 지금 신축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제가 신축발은 오래 못 가는 게 5년을 못 가요. 신축은 5년까지예요.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는 계속 공급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이 없는 지역에서 신축이 들어섰다. 그러면 얘가 5년이 지나도 다른 신축이 들어올 게 없으니까 얘가 신축인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평택은 얘가 신축이었는데 5년이 지났어요. 근데 주변에 또 다른 신축들이 계속 들어와. 그럼 얘는 신축으로서의 메리트를 잃게 돼요. 그러니까 평택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만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조성이 돼서 단지가 끝나고 공급이 끝났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하고도 5년이 지나면 이제 신축급 단지는 없고 이제 입지발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평택의 고덕 신도시 안에서도 입지가 좋으면서 가격이 저렴하고 앞으로 더 입지가 더 날아갈 애들 위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신축 위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평택 지제역 인근에 있는 가장 입지가 좋으면서 신축급에 있는 3년차 아파트가 더샵이 있거든요. 걔는 가격이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그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여기 안에서도 정말 많이 갈리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평택이 아직 조성이 안 돼서 입지가 아직 안 갈리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입지는 갈렸어요. 다만 분위기가 조금 시장이 혼란스럽고 가격이 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입지별로 가격의 간격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럴 때 오히려 입지 좋은 걸로 옮겨 타야죠. 고덕이 한참 잘 갔을 땐 10억이 가고요. 그 밑에 있는 동네들은 뭐 5억, 7억 갔어요. 근데 이제 고덕이 6억까지 내려와 있고, 그 옆에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단지 가격이 높지 않았으니까 빠지는 가격도 덜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5억 정도로 내려왔어요. 막 7억까지 가다가 얘네는 5억까지 내려왔어. 얘가 6억이고 얘가 5억이에요. 어딜 가야 돼요? 입지 좋은 곳으로 가야죠. 그쵸? 얘는 이미 10억을 찍었으니까 얘는 10억까지 갈 가치라는 건 이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저력들이 다 반영이 되면 10억 이상까지도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물론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이 조성이 다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이전에 다른 신도시 뭐 위례라던가 광교라던가 이런 애들도 봐서도 조성이 다 끝나고 가격이 안정화되려면 10년이 훨씬 넘어야 돼요. 그래서 평택도 그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고 봐야 되는 게 평택인데, 내가 이왕이면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착한 가격에 들어가서 오래 장기간으로 가져가면 아무리 출렁인다고 해도 그거보다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가격을 갖게 되니까 마음이 훈훈해지고 후달리지 않게 되는 거죠. 저희가 평택 관련해서 사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작년에 갭 투자 2위 지역이었더라고요. 1위는 화성이었고, 이 갭 투자가 많았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지금 갭 투자가 늘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투자자가 막 갭 투자 그러면 다 투자자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투자자가 막 몰려가서 투자를 했겠거니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투자자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면 사면 12%예요. 취등록세가. 그걸 보고도 지금 급하게 들어갈 시즌이냐라고 하면 평택의 분위기상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갭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뭐 평택도 그렇고 서울 쪽에 인근에 있거나 경기도권에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는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입주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갭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자인데 돈이 없어 별로.
돈이 많진 않아서 실거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짜리 산다고 해도 내가 실거주를 하려면 5억을 다 갖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대출을 받지만 대출을 받아도 대출 받는 거 플러스 이자도 내야 되고 정말 돈을 영끌에 모아서 그 남은 차액, 전세가랑 매매가 차익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돈은 안 돼. 근데 지금 다시 부동산이 오른다고 하니까 돈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지금 내 집 마련하시는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마음이 되게 조급하고 후달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실거주를 못 하더라도 내가 우선 전세를 끼고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전세 낀 금액만큼은 주택담보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자를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줄이고 나서 내가 2년 후에 돈을 조금 더 모은 다음에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지금 가세를 하는 인구들이 수요층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갭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에서는. 실거주를 당장 하지 않으니까. 근데 평택도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갭투자가 나오는 건 물론 투자 수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착해졌으니까 본인들이 이제 명의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투자 수요는 극히 비중이 많지는 않고 그런 식으로 실수요자인데 당장 돈이 넉넉하진 않아서 실거주는 못하지만 미리 사놓는다는 개념으로 사놓는 사람들이 많아서 요런 느낌으로 지금 갭 투자를 바라봐야지 막 투자 관점으로 사람들이 너도 투자자들이 와서 갭 투자를 한대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설명 중에 전세 이야기도 한번 나왔어요. 이게 서울은 지금 전세가도 막 역대급으로 오르고 있어서 되게 난리인데 이쪽은 전세가 좀 어떤가요? 지금 공급이 많다 보니까 전세도 너무 착해요. 50%. 매매가의 50% 정도밖에 안 돼. 전세가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평택은 여전히 40에서 50%. 싸면 정말 40%까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이 별로 없다, 평택. 근데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가격이 반등되는 거를 시기를 모니터링을 하다가 미리 할 필요는 없어요. 괜히 대출이자를 면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살다가 내가 가진 돈을 최대한 빨리 모아서 반등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좋은 입지에 착한 가격이 된 애들을 딱 이렇게 미리 내 집 마련 해놓는다 라는 생각으로 이 지역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부에서 평택 지역의 저력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평택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평택의 생활권과 입지에 대해서는 2부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2부도 많은 관심과 기대 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